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대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화면이 넘어갔다고 하니까요. 네, 9988 한번 시작하면서 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앞에 대표님, 네,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 굿모닝 작전 7부 순서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 계신데 온 거죠? 예. 자, 9988 쭉 한번 눌러보시면서 출발할게요. 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굿모닝 작전, 네. 7부 순서,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예. 자, 점심시간 조금 뒤로 미루시고, 네. 1시간 정도 더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시간 구성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시간이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1시간 반 할 때랑 또 다릅니다. 이게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네, 금방 지나가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잠깐만 귀 기울여 주시면 네, 1시간 정도는 금방 지나간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준비된 내용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려서 역시 또 쉽지 않구나 이런 시장을 느끼게 됐고요. 뭐 지금 시장의 변수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자고 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어쨌든 상법 개정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번에 2차 개정이 월요일 날 됐고 나서 3차를 이제 꿈꾸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페드워치 기준으로 80에서 한 85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호재냐, 뭐 악재냐 이거에 대해서 뭐 어저께 왜 빠졌는데 호재인데 오늘 다시 올라주잖아요, 다. 예. 오늘 어저께 빠졌던 애들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제 대표적으로 빠졌던 뭐 조선이라든가 또 심지어 새벽 사이에 북한에서 냉랭한 발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일부 대북주들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LNG 관련주 쪽에서도 오늘 신고가 나는 종목들 생기면서 뭐 어제 약간 세론 같은 느낌이었지만 오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전히 이쪽밖에 없어 뭐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저께 세제 개편안이 대부분 국무회의에서 다시 거론이 되었는데 양도세만 시행령이라서 아직 미완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이 가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주느냐가 AI 버블이다 아니면 AI 버블은 무슨 버블이냐 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에 아마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주제를요 지금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2050년 전 세계 성인의 절반이 비만이다. 이런 아주 재밌는 주제로다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지금 저야 얼굴이 보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얼굴도 안 보이고 뭐 당연히 몸도 안 보이니까 어떤 상태신지 저도 몰라요. 비만이실 수도 있고 뭐 홀쭉하실 수도 있고 아주 건강 체질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현재도 비만 인구가 꽤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2050년이니까 현재부터도 한 25년 뒤인데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절반이 비만이라고 하니까요. 뭐 그때 가봐야 물론 아는 거겠지만 20년 뒤의 미래를 어떻게 알까 싶지만 뭐 현재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 보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오늘 비만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말미에 제가 뭐 그 약간이라도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응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거나 이러면 질문 주세요. 질문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LNG 섹터에서도 올라가는 거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저께는 수익 플러스가 그 한미 정상회담 특집 때문에 제 코너가 묻혀가지고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께 시점에서 역시 LNG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한택에 대해서 전략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날 당시는 대체거래소에서 잘 움직이다가 약간 음봉 털고 어저께 또 아래꼬리 달리면서 조금 뭐 한 49,000원 정도 내외에서 한 44,0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굉장히 강한 그림이 나오면서 지금 한택이 51,400원 지금 신고가가 났거든요.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한택이 딱 보셔도 신고가 흐름이 쫙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얘기 드릴 때 5% 올랐다가 오히려 뭐 장중 6%까지 빠지면서 음봉을 냈었는데 어저께는 또 심지어 마이너스 냈다가 얘도 마이너스 냈다가 또 플러스 이제 양봉 만들어 놓고 끝났는데요. 오늘은 한택이 굉장히 좋은 뭐 제가 이거 실적 관련주로 말씀드릴 때도 뭐 상태가 워낙 좋았던 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나 늘었고 뭐 순이익도 157억이 나왔다. 그리고 얘가 LNG라든가 또 원전 쪽에 이제 그 핵폐기물 담는 용기 같은 거 만드는 아주 특수용기 회사거든요. 또 암모니아 저장 탱크를 만드는데 암모니아 저장 탱크 관련된 시장이 지금은 조금 크진 않은데 나중에 뭐 암모니아 선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본격화되면 27년도 정도 되면 암모니아 탱크 관련된 그 시장이 약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만큼 이런 용기를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의 한 반 정도를 얘네가 먹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보고서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올해 핵심 사업부인 화공사업부에서만 2천억 그리고 지난번에 한택은 그 트럼프 1기 때도 LNG 관련해서 약 8천만 불 정도 수주가 있었는데 올해는 벌써 수주 받은 게 한 2억 불 정도? 2천억 이상이죠. 뭐 그런 정도의 수주가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들 나와서요. 뭐 원전하고 LNG 또 암모니아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쓰는 이제 특수 용기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 흐름도 지금 또 신고가가 경신되었는데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모양들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수익 매도를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슈에서는 역시 뭐 비만을 포함해 가지고 수익 플러스에서 이제 카지노 얘기 요새 자주 드리고 있어요. 카지노 종목들이 요새 좋거든요. 흐름들이. 카지노랑 또 경구용 비만약 간밤에 그 릴라이릴리가 5.8%나 오른 게 뭐 다른 유수의 빅파마들이 요새 경구용 치료제 개발하다가 사실 잘 안 돼가지고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리아릴리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값을 내놨는데 상당히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거에 힘입어서 5.8%나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슈로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이제 한 달 남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 3명 이상이면 단체랍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와도 무비자로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단체 관광객이 오게 되면 어쨌든 뭐 VIP 고객들이 많아질 거다 이런 관점에서 뭐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서부트럭터미널 최근에도 뭐 시세 추세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인데요. 역시 고의견 드렸고요.
오늘 이제 2050년 되면 성인 인구의 반이 비만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기사가 최근에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절반이 비만이다. 비만 치료제 차세대 투자처로 뜬다? 이래가지고 야 2050년도에는 1200억 원이 아니고요. 1200억 달러입니다. 예, 1000억 달러만 하더라도 14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조 시장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예, 뭐 국내 이 이제 기사에서는 한미약품하고 뭐 D&D 파마텍이 국내 비만 치료제 선도하는 종목 중에는 가장 크다, 뭐 가장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인구가 약 70억 된다고 하죠. 물론 그 중에 뭐 아기들이나 아주 어르신들 빼놓고 생각해 보면 뭐 한 40억 정도의 중간 성인들 인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중에 반이라고 하면 20억입니다. 20억. 여러분, 어떤 뭐 필요가 있는 어떤 뭐 수요가 가능한 인구가 20억 있다.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약 10억 대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또 새로 지어서 뭐 타고 또 부시고 뭐 폐차하고 이런 이제 순환 과정에서 보면 전 세계 굴러다니는 차가 한 10억 대 정도 있다 그래요. 예, 뭐 물론 뭐 한 가정 뭐 세 가족 정도인데 차가 뭐 각기 있는 그런 집도 있겠지만, 또 뭐 빈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년에 그래서 팔리는 차가 한 6천만 대에서 한 8천만 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경기가 좋을 때는 뭐 8, 9천만 대 이렇게 팔리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제 한 6천만 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연 단위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개념이 되는데요. 물론 저 뭐 비만 환자 20억 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뭐 저분들이 전부 다 뭐 월 3, 40만 원급, 요새 이제 가격이 계속 내려가긴 합니다만 20만 원대 처방을 받아서 비만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전부 다 있지도 않고 경제력이 있지도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이 저렇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그게 일단 비만약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뭔가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배후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셈법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과 함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래 위고비가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나올 때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표준 용량 한 달치가 한 40만 원대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한 20% 정도 싸게 나오면서 성능이 좋다 이러니까 위고비가 뭐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독 한 40% 정도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일부 약국에서는 이것도 약간 무슨 핸드폰 파는 개념 비슷한데, 핸드폰도 성지 같은 데 가면 뭐 공짜니 뭐니 막 마이너스 피 이렇게 막 돈 주면서 개통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비만약은 물론 그런 정도는 아닌데, 약국에서 이게 뭐 출혈 경쟁인지 이 업체들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한 번 뭐 물론 최근에 그 머스크가 나는 위고비에서 마운자로로 갈아탔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한 번 맛을 들려서 맞기 시작하면 이거 평생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왜냐면 요요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이게 그 뭐 고객이 된다라는 게 엄청나게 이게 시장이 그냥 그 뒤에 무한대로 있다라는 느낌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진짜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된다 이런 개념.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비만 이거 약이 무조건 가격을 낮춰서라도 선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 의약품 성지 종로에서는 23만 5천 원까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망원자로도 지금 30만 원 미만인데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시장은 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뭐 40만 원대는 못 맞더라도 20만 원 초반까지 만약 가격이 내려오면 그만큼 맞을 수 있는 대기 계층이 많아질 거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 더군다나 오늘 이제 이슈를 만들었던 경구용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사실 뭐 저도 뭐 몇 번이나 고해성사를 한 적이 있지만 저 어젯밤에도 그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저 혼자. 그 일라이릴리 건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당뇨약인데 주사제로 되어 있는데 이 배에다가 한 번 놓거든요. 매주 그러니까 똑같은 날 저녁에 일주일 단위로. 예. 근데 그나마 그것도 그러니까 매일 맞는 약으로 처방을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못 맞으니까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고서 이제 일주일짜리가 나온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는 거.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눈 딱 감고 그냥 맞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맞는 것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아 이거 계속 싸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맞아야 되니까 사실 이게 뭐 예 어떻게든 맞아야 되는 거 맞으면서도 맞는데도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맞게 되고 또 건너뛰고 이렇게 예, 많이 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예, 그 부분들을 좀 예, 그래도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 그만큼 예, 한 번 맞고 약효가 오래 가면 뭐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굉장히 부담이 덜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사제 싫어하는 분들은 예, 당연히 이런 먹는 약 경구용으로다가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경구용이 지금 그동안 실패를 많이 했어요. 다른 픽파마들이. 그러다가 일라이릴리가 이번에 임상을 했는데 와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도 뭐 건강기능식품류로 해서 비만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저런 뭐 확실한 약효를 갖고 있는 약의 개념으로 예, 나오는 거는 아마 제가 봐서 일라이릴리에 역시 그 약이 가장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뜨는 게 먹는 것도 뭐 귀찮진 않지만 어쨌든 먹는 거 말고 또 이런 그 어깨라든가 뭐 어디 이런 쪽에다 이제 패치 형태로 붙이는 뭐 그런 형태로도 지금 개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예, 당뇨 비만 쪽으로 개별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 보면은 지금 굉장히 센 종목이 인벤티지 랩이죠. 지금 27%, 2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요 종목은 오늘 원래 제가 이거 몇 번이고 그 스위플러스 시간에 인벤티지 랩 말씀드리면서 베링거 인겔라임하고 유한양행하고 같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해서 계속 뭘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자, 이게 뭐 베링거 인겔라임하고 MTA라고 하는 뭐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유럽 쪽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야, 오늘 비만주의 거두가 됐습니다. 지금 뭐 상한가 뭐 거의 인박스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래 오늘 제가 조금 이따 소개드릴 내용이지만 그 비만 치료제를 이제 식품 계열로 파는 애들이 있어요. 펩타이드 성분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파는 대표적인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케어젠이 있고 네오크레마 정도가 있는데 오늘 네오크레마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예, 제가 아까 우리 회원용으로 해서 K리포트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엄청나게 세게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상한가졌던 G2G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현재 지금 약 15% 정도 올라갔는데 요거 오늘 아침에
거의 한 1~2%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야 이거 비만주 올라가면 얘가 그저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또 한 번 분명히 치고 들어올 거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아니나 달라요. 조금 있으니까 막 치고 들어와서 막 아까 14만 원 깨졌던 종목이 갑자기 16만 원 넘어서 큰 시세를 내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만약 그러면 원래 우리 쪽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펩트론이라든가 뭐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뭐 거기다 이제 뭐 샤페론도 있고 뭐 DXVX 뭐 이런 거 최근에 이제 일동제약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전통적으로 뭐 당연히 동아ST라든가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이런 데서도 다 도전은 하는데 뭐 그 중에 사실 이제 아주 좀 뭐 일반적으로 알만한 그런 중견 제약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조명을 못 받는 거고 뭔가 좀 특이하다 이런 성분을 있거나 아니면 결과값이 굉장히 좋은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크게 존재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입각해서 많은 비만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저는 비만주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약으로 주사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뭐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운동해서 빼야죠. 식이 조절하고 그게 원래 전통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방법인데 사람들이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건 다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가능한 편하게 살을 빼고 싶으면 돈 내고 빼 이거죠. 뭐 먹을 거 다 먹어도 저렇게 뭐 먹거나 주사 맞아서 살이 빠지니 뭐 그냥 계속 몸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먹고 싸고 주사 맞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심한 게 하여튼 요요작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뭐 빠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쯤 됐다 이러고서 멈추면 끝이 안 난다 이거예요. 다시 또 찐다. 또 빼야 돼. 또 맞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반복이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는 뭐 고혈압 한 번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돼. 뭐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하게 당뇨도 마찬가지죠. 뭐 당뇨도 사실 비만에서 뭐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질병이자 약의 근본도 당뇨약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당뇨도 그렇습니다. 뭐 한 번 걸리면 이게 완치라는 게 없으니까 평생 먹어야 돼, 뭐 평생 주사 맞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비만 쪽은 제 생각에 뭐 진짜 당분간 그냥 주요 핵심 뭐 제약바이오의 테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람들이 뭐 날씬해진다 아니면 보기 좋게 살이 빠진다에 대해서 욕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건 뭐 무한 루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중에 또 조용히들 많이 계시는데 내용들을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냥 열어놓고 듣는다 이것 정도인가요? 잘 잘 듣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질문 좀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좀 올려주세요. 자, 인벤티지랩, 저 상한가 뭐 바로 일보 직전까지 지금 가는 분위기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뭐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린 게 물론 뭐 다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엊그저께 이제 월요일날 한택 드렸고 그 다음날 블루엔텍 드렸었는데 블루엔텍도 사실 비만 관련해서 마운자로랑 뭐 그 위고비를 전부 다 유통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좀 2, 3일 안 가고 이래가지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비만주가 좀 가면서 약간 바운딩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 뭐 그렇게 엄청나다 할 정도는 아니고
뭐 다른 애들 두 자릿수 쉽게 가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예, 아직까지는 제대로 만개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녀석도 뭐 그 위고비라든가 그 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 그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마운자로까지 유통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뭐 유통 개념으로 해서 동사의 어떤 수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경구용 쪽에서 빼놓지 않고 제가 장기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킵스파마인데 참 이 녀석이 원래 제가 지난 봄에 한 4월달 이럴 때 한 10,000원일 때부터 해서 22,000~23,000원대까지 끌고 간 매매는 잘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주가가 다시 원위치 오면서 10,000원대 초반까지 밀렸었고 예, 또 CB 발행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뭐 해석되면서 조금 가격 조정이 좀 급하게 들어왔었는데 한마디로 뭐 20,000원대에서 거의 반타작이 났죠. 근데 최근에 10,000원대 초반에서 다시 또 바닥 잡으면서 오늘도 아까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대체거래소 비포마켓에서는 9% 올라갔었어요 아침에. 근데 아유 본장 오니까 뭐 3~4%밖에 안 오르고 뭐 마이너스도 났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에 샀다가 한 4%쯤 올려가지고 팔고 막 이렇게 아까 매매도 했었는데요. 이 녀석도 어쨌든 바닥은 잡은 것 같고 이제 뭐 비만주의 한 멤버로서 다시 한번 부각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블루엠텍은 원래 약 유통회사인데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유통하는 비중이 크다고 알고 있어서 뭐 어쨌든 관련주로 보는 거죠. 거기다 약 배송 관련된 또 기본 또 시범 사업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관련주로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블루엠텍 지난번 그 최근에 이 녀석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림인데요. 예. 블루엠텍. 자, 지금 뭐 6,300원, 400원까지 방금 찍어줬었는데 지난번에 요게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이게 뭐 마운자로 나온다 이럴 때 유통사로서의 입지 이런 것들 기대하면서 좀 오르고 그런 면들이 있었거든요. 뭐 최근에도 어쨌든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예,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예, 종목으로 판단하는데 뭐 물론 이제 약을 만든다의 회사는 아니죠.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예, 비만주로서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뭐 재차 좀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뭐 보면은 역시 이제 비만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G2G 바이오랑 아이고 인벤티지랩이 상까지 갔네요. 예. 자, 이게 대단하죠. 지금 한 그 업종과 섹터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온다라는 건 이제 오늘은 최소한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 지금 크게 보면 딱 상한가 종목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인벤티지 랩이고 하나는 고바이오 랩 뒤에 랩이 다 붙는데 바이오 계열이고 하나는 뭐 비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장내 미생물 관련주 오늘 네오크레마란 종목이 있어요. 아침에 그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지금은 예, 음봉 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순간적으로 21%까지 갔다 왔는데 얘가 알고 보면 마이크로 바이옴에다 비만을 같이 안고 있는 애죠. 이거 어떻게 보면 네, 이 네오크레마가 제가 보기엔 양쪽을 다 잡고 있는 애예요. 예,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진짜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예, 나중에 어떻게 시세가 더 어떻게 뿌려질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예, 굉장히 예,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 예,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지금 어제 오늘 되게 재밌는 현상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뭐 어저께 그 뭐 뉴스에도 등장을 하던데요. 예. 뉴스에도 등장을 하던데, 자, 이거 보세요. 어저께 결국은 제가 어제 그 이 시간에 할 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진짜 한미 정상회담의 그 뭐 수혜주는 모남이었어 이렇게. 근데 모남이 결국은 어제 오후에 결국은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오늘도 20%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15%인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참 트럼프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트럼프 요새 보면 진짜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을 뭐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밤에도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유가 60불 이하로 빠질 것 같아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유가가 또 막 빠지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 보면 지금은 트럼프의 시대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하는 게 영향력이 무지 크구나 이런 걸 새삼 느끼는데 자 오늘도 비슷한 현상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오늘 앱코라고 하는 그 PC 주변 기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우스라든가 키보드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옛날에 이거 몇 년 전에 상장할 때는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고 주가도 높았어요. 한 10,000원대 이상 나왔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 20% 올라서 겨우 1,000원대예요. 어제까지는 뭐 900원대 정도 있었던 기업인데 얘네가 원래 국내 그런 주변 기기, 키보드나 뭐 이런 것 쪽으로는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꽤 세고요. 저도 뭐 집에서 앱코 거 쓰고 있는데 뭐 제품의 질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주가는 형편이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빠졌던 기업이에요. 근데 참 이게 캐대언 열풍 때문에 지금 중앙박물관에 뭐 올해 입장객이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외국인들 포함해서 그 뭐 호랑이 그림 보러 오고 뭐 청자 우리나라 이제 문물에 대해서 관심들이 커지다 보니까 또 캐대언의 일부 이제 나온 그런 장면들 이제 보려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와가지고 굿즈들을 그렇게 많이 사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키링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팔리다 단청이 들어가 있는 저 키보드가 가격이 무려 12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12만 원이면 웬만한 키보드 계열에서는 굉장히 상위 뭐 완전 게임용 키보드 아닌 이상은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거 뭐 로지텍 거지만 이거 제일 기본 키보드라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저게 뭐 단청 무늬가 들어갔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12만 원이면 비싼 축에 속하는데 저게 지금 품절 대란이 났다 이러니까 앱코가 바로 그냥 아까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던데요. 지금도 뭐 27% 거의 상한가 치려고. 근데 저게 오늘 만약 상을 치는 순간에 만약 상따를 했어. 그럼 내일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앱코가 있다가 어제 모나미처럼 오후에 뭐 상을 뚫는다든지 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그 중간에 뚫는다든지 뭐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27.5%나 올랐는데 저거 상치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앱코 내일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내일 더 오른다. 1번.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몇 분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앱코 오늘 상치면 내일 더 오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한번 1번 쭉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2가 안 나올 것 같아요. 2는 안 오를 것 같다? 뭐 제가 예시를 들지도 않았는데 바로 2번도 적절하게 섞어서 눌러주시는데 뭐 제가 봐서는 물론 뭐 제가 사전 조건을 붙였잖아요. 오늘 상으로 끝난다라고 보면 저는 내일도 분명히
예,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모나미 같은 일을 봤기 때문에 모나미보다 에코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죠. 저 트럼프가 한마디 한 모나미에 대한 거는 저 팬 멋있어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모나미한테 지금 오더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저 단총 키보드 12만 원짜리는 예, 오늘도 물량이 없고 내일 나와도 금방 또 품절이 되겠죠. 예. 제가 봐서는 내일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예. 하루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상으로 좀 말아줘야 되겠죠. 뭐 저게 이제 상 근처 갔다가 오늘도 윗골이 달리고 이제 밀리면 뭐 내일이 시세가 없겠지만 상을 만다고 보면 네. 내일 분명히 저는 약 80% 이상의 확률로 오늘 상을 만다고 조건을 건 거예요. 예. 상을 말아야 돼요. 상을 못 말면 안 되는 거고 말면 가능성이 높다 보는 거죠. 예. 뭐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뭐 캐데언의 일부 제작 참여에다가 마블 스튜디오랑 뭐 장기적인 그 애니메이션 공급 계약 같은 거 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 재료가 살아 있는 거고 적어도 캐데언이 뭐 넷플릭스 지금 영화 1등이라며요. 예, 1등으로 오늘 등극됐던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영화인데 극장에서 상영한 거 중에서 1등?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거기다가 그 캐데언 그 뭐 수록곡 지금 뭐 빌보드 차트 10등 안에 한 서너 개가 왔다 갔다 한대잖아요. 그리고 1등을 골든이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예, 뭐 우양도 한 번쯤 또 오를 거고 네, 스튜디오 미르라든가 또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도 예,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제일 마지막에 원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써놓은 게 있어요. 예, 합리적인 상승은 없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예, 되게 좀 엉뚱한 발상, 이해 안 되는 상승만 있다. 예, 이해 안 된다기보다는 뭐 저렇게까지라고 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거 이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트럼프가 모나미 볼펜인 줄도 몰랐겠지만 이게 모나미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저 펜이 멋있어. 그거 놓고 갈 거지? 이렇게 얘기한 순간 저게 모나미 펜이었어. 제가 알기로는 그 펜 촉이 뭐 네임펜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예.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뭐 상한가에 오늘 추가 상승까지 보면은 하루 이틀 만에 40여 프로가 오르는 강세가 나왔는데 이게 뭐 그냥 어떤 종목은 죽어라 영업을 해서 뭐 실적이 잘 나와도 한 달에 10% 오르기가 힘든 반면에 뭐 하나 누구한테 선택을 받았고 간택을 받았다 이런 순간 40~50% 올라가는 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아주 쉬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도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앱코는 이따 만약 상을 찍는다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으면 내일 추가 상승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G2G 바이오 또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고 인베는 상을 찍었다 풀렸다 지금 그러고 있네요. 예. 그리고 역시 또 며칠 전에 엊그제 폴더블 쪽으로 말씀드린 또 BH 오늘 잘 가네 10%짜리. 예. 최근에 3~4일 사이에 뭐 정상회담 끼고서든 뭐하든 폴더블이다 뭐 자율주행이다 해서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속에서 말씀드렸던 한라캐스트 아까 보니까 한 8%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말씀드렸던 PS 일렉트로닉스도 이틀 동안 또 10%대 상승이 나오게 됐었고 지금 보면 이건 진짜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요새는 진짜 그냥 방송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잘 가는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일단 한 수 접고 보는 거죠. 저것들 또 뭐 고점에서 뭐 거의 목에 걸려 있는 것들만 얘기한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 가구 또 가구 이런 것들은 예, 그냥 가던 애들 쪽에서 예, 갑자기 물론 바닥 치다가 올라가는 뭐 그런 종목도 가끔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예, 가던 애들이 더 잘 가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뭐 상법은 이게 뭐 지금 속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1차, 2차 개정까지 끝났고 3차 개정은 자사주 소각 이슈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뭐 금융계 쪽이 긴장한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자 지금 시장 보시면은 오늘 시장도 그래요. 시장이 방향성이 없어. 지수가 이게 뭐 하루 그저께인가요? 40 오르면은 와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어제 30이 내리고 아까 또 장중 10포인트 이상 빠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위아래 등락은 있는데 알고 보면 주간 단위로 보면 변동성이 거의 없는 위아래에 뾰족뾰족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는데 예, 결국은 중심점에 회귀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이거 사실 어제는 전기 유틸리티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예, 우주항공 이쪽 국방 방산 쪽 이쪽이 좀 약했고 상대적으로 엔터라든가 뭐 호텔 레저 게임 쪽 예, 또 로봇 쪽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오늘은 완전 또 뒤바뀌어 있잖아요. 반대에 반대. 예, 이쪽이 좀 약하고 이쪽은 또 강하고 이렇게 흐름들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 네 이런 포옹 장면까지도 뭐 어제 장중에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이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 올라간다거나 이러진 않더라. 이런 게 냉정한 좀 현실이었던 것 같고 자 오늘 뭐 오전에 계속 얘기 나왔던 건 이제 대통령의 필리조선소 방문과 또 추가 수주 계약 한 3천억짜리 아침에 나온 것도 있었고 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한국에서 배를 산다 이런 개념들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뭐 그 조선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한국 뭐 예, 현대 미포도 좋았고 아까 HD 현대중공업도 좋았고 뭐 하나오션도 좋고 예, 많은 종목 거기에 이제 뭐 엔진 또 끼고 있어야 되겠죠. 엔진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심지어 삼성중공업도 MRO 쪽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제 오늘 삼성중공업이 또 의외로 원래 되게 느리고 느린 본데 조금 탄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도 물론 뭐 오늘 조금 주춤하는 섹터도 있고 그 안에서는 뭐 다들 순환매가 좀 각자 다르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제 좀 뜬금없이 밀렸던 거 물론 그 와중에도 BHI는 뭐 개별 이슈로다가 강하게 신고가 흐름을 계속 튀고 있는데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어저께 공교롭게 제가 어저께 또 외부에 유튜브 그 증권방송 쪽에서 그러니까 모 증권회사에서 하는 그 조회수 되게 안 나오는 거기 가서 제가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원전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어보시길래 야 이 원전은 냉정하게 보면 돈을 버는 시간은 몇 년 지나서 나온다.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을 하겠다고 손을 들지만 손만 든 거지 실제 돈이 일어나는 건 뭐 부지를 선정해 갖고 뭘 짓기 시작하는 건 최소한 지금 손을 들고 뭐 미국에서도 10기를 30년까지 짓는다. 우리도 뭐 38년까지 한 서너 기 짓는다. 뭐 유럽에 한 30몇 기가 지금 짓겠다고 손을 든다. 뭐 중국이야 중국 나름대로 지네들 거 짓고 있겠고 동남아에서도 원전 얘기 막 하면서 손든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 언제부터 땅 파고 뭐 짓기 시작할 거냐 보면은 진짜 몇 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은 하나 뭐 짓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요이 땅 시작해서 진짜 가동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12년에서 14년 걸려요. 예, SMR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돼 있어요. 물론 뭐 기술이 이제 계속 빨라지면 조금 공기가 단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렇단 말이죠. 이거 사실 원전이 지금 뭐 너도 나도 원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렇게 지금 돈을 엄청 버는 정도로
매출단이 일으킬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원전주는 차라리 한 번에 지금이 제일 싸 이러고서 뭐 박아 놓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한 5년 5개년 계획 세우셔가지고, 최근에 국정 운영 계획도 5개년이 나왔듯이 이제 5년짜리 장기 적금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정기 저거죠, 펀드 적립식 펀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조금씩 부어가시면 나중에는 진짜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 뭐 다시 미국에서 신재생을 할지 몰라도, 트럼프 시대에는 지금 신재생 적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뭐 있던 것도 다 취소해버리고 있는 한국인데, 원전만 좋아해요 지금 트럼프는. 원전이 답이다라고, 아예 뭐 진짜 자기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원전을 그렇게 애정합니다 지금. 네, 원전 쪽에 대해서 계속 인사이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11건의 MOU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건이 예, 원전 관련된 거다라는 거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역시 뭐 결국 AI를 해야 되는데 신재생을 빼고 그럼 전기를 어떻게 다 충당을 할 거냐? 엄청나게 규제를 빨리 풀어서 원전을 빨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겠죠. 근데 뭐 3, 40년 동안 안 접은 원전을 어떻게 지어요? 우리나라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과 원전은 그게 뭐 마스가라고 조선이 있죠? 예, 마우가라고 또 있대요. 그게 원전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또 제한 들어오고, 미국에서 뭐 내색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필요한 쪽으로 우리나라랑 손잡고 뭘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예, 우세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액체 냉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짧은 시간이라 길게 설명을 드릴 시간 없는데,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액체 냉각이 있고요, 액침 냉각이 있습니다. 액체 냉각은 반도체에다가 그 물이 흘러가는 어떤 금속판을 대가지고 예, 냉각을 시키는 거고요. 액침은 아예 그 기판을 윤활유라든가 뭐 물과 같은 그런 소재에다가 아예 그냥 담궈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냉각은 액체 냉각이고, 완전히 담궈버리는 건 액침 냉각이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액체 냉각,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에 대해서 승인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만든 그 기판 패키지를 윤활유에다가 그냥 확 담궈도 된다 이렇게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액체 냉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액침 냉각은 27년도 이후에나 장이 쓴다고 관련된 자료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액침 냉각으로 뭐라고 자꾸 얘기가 나와도 일단은 조금은 단발성 이렇게 정도만 예, 반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한창 올라가고 뭐 상치는 정도도 좋고, 자 지금 모나미 보세요. 모나미 16% 올랐어요. 네, 뭐 오늘도 참 대단하죠. 모나미 글쎄 오다가 뭐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트럼프가 멋진 펜이야 이거 한마디 가지고 한 7%쯤 올랐네요. 어제 상한가에 오늘 16%면 거의 한 50% 올랐다 보는 건데, 야 진짜 트럼프 한마디가 기업 가치를 50%나 땡겨버렸어요. 이틀 만에. 참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해요. 예. 자, 그런 상황이고, 앱코도 지금 계속 27% 정도 내외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제 보는 모나미랑 약간 비슷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어제 보는 모나미랑 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앱코의 분위기는 약간 비슷해요. 뭐 가격대도 사실 1,000원대, 2,000원대 요 정도인데. 예.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사실 그 어저께 제가 읽은 거 중에 인사이트가 저랑 조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글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난 그 8월 15일 정도의 인터뷰에서 그 오픈 AI의 창업자인 샘 올트먼이 예, AI 버블이야, AI 투자 너무 과열됐어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지난주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런 걸 깰 수 있는 게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잔뜩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모 증권사에서 또 리포트를 아주 짤막하게 냈는데 금리 인하가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경기 둔화 속에 금리 인하는 증시 쪽으로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M7 업체들 있죠. 뭐 그동안 이제 근간을 잃었던 빅테크들 7개 회사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막 30배, 40배 이렇게 나오던 거 대비해서 많이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많이 부러질 거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예, 이 버블론이 오히려 9월 달에 만약 중순에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버블장이 더 확대되면서 막 신나가지고 유동성 장세, 뭐 트럼프가 계속 그런 걸 뭐 염두에 두고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막상 정말 연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입각해서 이대로 방치하면 금리 뭐 경기 침체가 예, 더 가속화되겠다 이런 어떤 순간에 뭐 결정적인 결정을 하고 내릴 거라고 봅니다만 그게 뭐 빠르면 어쨌든 9월 17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되었을 때 물론 순간적으로 환호도 하고 뭐 경계도 하게 될 텐데 저는 물론 9월 17일 날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도 물론 뭐 상상 속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네, 지난 2021년 1월 11일 날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1월 초부터 막 슛이 나와서 세게 올라가면서 3,200선까지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서 1월 11일 날 장 초반에 100포인트가 올랐다가 점심때쯤 고점에서 150포인트가 빠지면서 그 상승장이 마무리되곤 했는데 뭐 물론 딱 그렇게 나온다고 꼭 꼬집을 수는 없지만 제가 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도 어차피 페드워치는 계속 80%대 초중반 이런 정도라고 하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고 현실화 가능성도 높습니다. 파월이 엊그저께 잭슨홀에서 얘기한 부분도 딱 대놓고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뉘앙스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줬기 때문에 장이 한번 폭발해서 금요일날 다우가 800도 오르고 그랬던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그 그림으로 지금 만약 그 기대값을 계속 쌓고 하면서 9월달 중순까지 갖고 간다고 하면 9월 중순쯤에 실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메가세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예, 메가세론. 그냥 세론도 아니고 그래? 금리 인하 됐다고 막 기뻐해가지고 뭐 지금부터 이제 버블 장세가 이제 완연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다가 대고 확 때리고 나오는 그런 장이 뭐 바로 당일이 될지 뭐 2, 3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뭐 아유 제대로 가지도 않았는데 뭐 9월 17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그때쯤 고점 치고 뭐 막 미끄러진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별로 마땅치도 않으시고 그게 제가 말한 게 틀렸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너 찌그러져 뭐 이렇게 예, 소리 지르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웬만한 분들이 예상 안 하는 아주 극소수 의견이거든요. 다들 지금 뭐 금리 인하 내리면 또 좋은 장 열려요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자 최근에 어떤 과정과 결과를 놓고 시장이 반응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관세 협상 15% 됐다. 아니면 뭐 어제 정상회담 비교적 잘 끝났다. 이랬을 때 장이 어떻게 됐나요? 그날 좋았나요? 대체거래소 아침 시장만 좋았고 본장 와서는 다 미끄러졌잖아요. 지난번에 일본이 하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우리도 15%로 결국은 뭐 타협받대. 대체거래소 아침에 8시부터 8시 한 40분까지는 막 현대기아차 4% 올라가고 막 난리 쳤는데 본장 오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4, 5% 나고 이랬었잖아요. 예.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걱정했던 것보다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 뭐 손잡고 뭐 웃고 뭐 예, 분위기 끝내줬어 이런데
장은 왜 빠졌냐고요. 예. 맛이 가가지고 오늘도 뭐 장이 뭐 아주 좋다 이런 느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장 그냥 보합해서 예. 계속 지지고 먹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 매매하실 땐 이런 장이 훨 편해요. 장이 5, 60 올라가면 개별주들 안 가요. 예, 삼성전자 쪽하고 뭐 대형주들 포진돼 있는 쪽으로만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예, 안 갑니다. 근데 오늘 야 조선주 진짜 끝발 난리네요. 지금 삼성중공업 6%에 현대미포 10%, 또 HD 현대중공업도 7% 올라가고 예, 이러면서 굉장히 센 종목들이 많이 좀 예, 조선 쪽에서 또 돌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연준 쪽은 뭐 시끌벅적할 텐데 뭐 쿠기사란 사람을 해임 처리했는데 뭐 법적 공방을 할 것 같습니다만 어제 이 정도 뉴스가 만약 한 달 전이었으면 막 시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계속 파월 자르니 마느니 이거 서너 번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성질을 냈지만 그 강도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장 자르는 것도 아니고 이사 자르는 거 정도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파월도 지금 자르니 많이 하고 앉았는데 뭐 약간 이제 뭐가 혐의가 있다고 하니까 유죄를 받게 되면 뭐 당연히 자를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별로 시장이 놀라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친트럼프계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법적 공방이 빨리 끝나면 친트럼프 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파월도 5월까지니까 뭐 크게 개긴다던가 이러지 않고 약간 뭐 잘리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발언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로봇주가 한 3일 정도 움직였는데 이것도 그래요. 어제는 오전에 잠자마다 오후에 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또 조선이라든가 예, 또 여러 가지 섹터도 수소라든가 수소가 올라가는 건 사실 좀 난데없긴 하지만 아예 재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올라가다 이제 범아니아 뭐 잠수함 이슈 갖고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들은 그냥 엉겹결에 올라가다가 지금 제풀에 꺾인 애들이 많아요. 범안 퓨얼셀마저도 지금 상에서 반상한가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아까 퓨얼셀이야 이러고서 올라갔던 애들 뭐 S나 예, 두산은 상승폭을 많이 깎아 먹었고 그나마 이제 미코 같은 게 또 그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쪽에서 이제 수소 쪽으로 좀 연결을 해놓고 보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예, 리포트로 소개해드렸던 게 네오크레마 공장 가동률이 285%래요. 뭐 말 다 했죠. 3교대로 그냥 빡빡 돌아간다. 비만 치료제 보조 제품 만든다. 예, 근데 전통적으로 오가노이드가 아니라 그 뭡니까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잖아요. 네오크레마도 예. 그 양수겸장이다 이런 생각이. 에스캠 제가 오늘 우리 회원분들하고 매매 한번 해봤는데 아 좋아요. 탄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에스캠 같은 경우가 예 오늘 아까 6,800원대까지 갔다 왔는데 자, 이 정도 모양이길 아까 제가 이거 6,100원대 들어가서 딱 한 4% 정도 먹고 나왔는데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슛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그림 만드는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침에 K리포트로 소개도 드리면서 매매도 같이 이어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일정 보면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도 있고요. 자,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저희 수원에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제가 늘 요런 거 있으면 좀 가보려고 하는 상황이라 이따가 오후 리딩을 좀 줄이고 빨리 가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라도 좀 구경을 하고 와서 내일 이 시간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이게 저도 재작년에 한번 우연히 갔다가 오고 나서 그 레이저셀이라든가 펨트론의 상한가를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갔다 온 다음에 한 2, 3일 만에.
그래서 여기에 아마 뭐 유리기판 쪽도 아마 분위기가 있을 거고 많은 기업들이 아마 관련해서 붓을 만들어 놓고 있을 터인데 뭐 여러분도 아예 수원에 사시면 한번 가보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뭐 먼 데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도 쉽지는 않을 거고 제가 어쨌든 대신해서 좀 갔다 와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좀 설명 드려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내일 이 시간 좀 많이 와서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도 같이 해주세요. 네, 내일은 반도체 패키징 특집으로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갈 테니까요. 예, 잘 내일 좀 들어보시도록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반 됐네요. 예, 얘기 드리다 보면 시간이 또 금방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는 내일 다시 만날 거 기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맞점 하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